안녕하세요. 민동표입니다. TV 똥덩이 이제 인공지능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 프로그램은 밴쿠버 중앙일보와 펀더드 에듀케이션 제 회사가 함께 계획하고 제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자, 제가 이 공부 방법을 이야기를 하면서 아마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참 다양한 주제들이 다 연결이 돼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요. 인류가 진화를 해오면서 인간과 인간의 그런 어떤 대인관계, 그다음에 뭐 이 알파고와 같은 어떤 기술의 발전, 이게 다 인간이 만들었는데 뭘 가지고 만들었느냐? 두뇌 가지고 만들었어요. 처음부터 컴퓨터가 존재한 것도 아니고 저희 인간의 역사를 쭉 보면은 그 뭐죠? 말 그대로 불을 사용하는 것서부터 돌도끼를 만든 것서부터 쇠도끼를 만든 것서부터 이렇게 진화를 해 왔잖아요. 없던 것에서 지금까지 왔다는 얘기는 모든 것들이 두뇌에서 벌어지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지금 가지고 계시는 이 사회 문제서부터 이 모든 것들 중에서 이 두뇌와 연결되지 않은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공부 방법은 그 두뇌를 개발을 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니까 말 그대로 두뇌와 연결이 공부와 연결이 되지 않은 게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육에 사람들이 매달리고 공부에 매달리게 고 하는 건데 뭐 그러다 보니까 인제 이 그 이 어떤 그 전문 분야라고 하는 것에 예를 들면 인제 의료라든 의학 계열이라든가 이런 전문 분야에 들어가면 워낙에 지식의 깊이가 좀 깊어지고 뭐 인공위성이라든가 인공지능서부터 뭐 과학에서도 그런 어떤 그 과학적 뭐죠? 상대성 이론과 같은 그런 개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깊이가 너무 깊어지다 보니까 이 전문적인 그런 사람의 분야가 생겼을 뿐이지 이 모든 것들은 다 바로 인간의 두뇌에서 나왔다는 것. 이것이 인제 핵심이에요, 모든 공부에 있어서. 네. 그러니까 인제 여러분들 그 생각은 한번 해 보시고 또 가끔은 이런 이야기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제가 앞서서도 인제 보셨지만은 이게 준비를 해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준비를 할 때도 있긴 하지만은 주제를 이렇게 딱 정해 놓고 그냥 녹화를 하다 보니까 이야기를 끌어가다 보니까 중간에 엉뚱한 데로 새 버려서 갈 길을 잃어 가지고 되돌아오는 데까지 인제 시간도 걸리고 뭐 이런 것들이 있긴 한데 제가 인제 그거를 그냥 어떤 분들은 뭐 그래서 "아니 좀 강의 내용을 준비를 해 가지고 좀 체계적으로 이렇게 하지 해 보는 게 어떻겠냐."라고 주문을 하시는데 저는 그렇게는 안 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제가 인제 지금 생각해 보면 얘가 있네요. 뭐냐면은 제가 처음에 만들었을 때 2 편인가 2 부에서 만들었을 때 중간에 가다가 저희 놓쳤잖아요. 그래서 연결고리가 안 만들어져서 끊어져 가지고선 제가 그 연결고리를 못 만들어서 결국은 인제 그 상태가 연결이 안 된 상태로 점핑을 해 버렸잖아요. 그런데 요게 3 부에서 제가 녹화하면서 이야기를 이어가다가 다시 여기에서 왜 이야기가 나왔는지 하고 그걸 다시 연결시켰잖아요. 예. 이게 뭐를 제가 인제 말씀드리려고 하냐면은 어느 순간 무엇을 어떻게 하든 간에 그것들이 연결고리가 만들어져 가지고 결국에 가서는 다시 되돌아가서 연결고리가 원래 있던 곳과 연결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흔히 얘기하는 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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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서 오다 보면 다시 그것과 연결이 돼서 '아 이게 이런 식으로 되는구나.'를 볼 수가 있게 된다는 거를 가끔 가다가 제가 인제 놓치거나 아니면 쭉쭉 풀어 나가다 보면은 좀 장황하게 여러 개로 갔다가 전혀 분야가 다른데 또 해 가지고 또 들어오고 이런 일들이 인제 종종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요거를 밑에다 써 놓을게요. 예를 들면은 인제 가장 쉽게 생물이라고 하는 분야가 있었는데 예 화학이라고 하는 분야가 있고 이런 것들이 쭉 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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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연결이 되더라. 예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제가 그래서 인제 생각이 흐르는 대로 따라가는 그냥 강의를 만드는 이유가 여러분들께서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은 요 이것들을 보면서 '아 저렇게도 연결될 수 있겠네. 저것도 저렇게 연결되겠네.'라고 하는 것이 무의식 중에 내가 '아 이게 저렇게 연결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기 시작하면요. 요 두뇌가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지만 이게 뭐를 얘기하냐면 인공지능이 인공지능을 넘어서서 생각할 수 있는 두뇌를 가지는, 네, 두뇌를 가지는 두뇌를 개발하는 그 역할을 하는 바로 핵심 요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지금까지 인제 이 제 비디오를 보시면서 뭐 '아 저희 미둥프리가 저렇게 갔더니 길게 이렇게 갔는데 핵심은 얘기도 안 하고 전문자들 저게 진짜 왜 이렇게 길게 돌려서 결국에 와 가지고는 얘기는 여기에서 끝나는데 뭐 그렇게 장황하게 늘어나.'라고 이야기를 하실 텐데, 실제로 제가 그렇게 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인공지능의 기능에서 보면 인공지능이 감정을 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아직은 없지만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감정을 재분배하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래서 스트레스 받는 사람을 풀 수 있게 할 수 있는 거를 개발할 수 있다. 이게 물론 그 지금 인공지능을 접근하는 사람들의 두뇌에서 나오기는 쪼끔 어려울 거예요. 왜냐면 감정을 재분배하는 그거는 제 이 감정을 한 단계 넘어서서 감정을 자유롭게 다룰 수 있어야 되는 그런 게 있어야지만, 그러니까 인공지능의 지금의 그런 어떤 인공지능의 발달 상태를 제가 보면은 어느 수준이냐면은 사람의 감정을 자극할 수 있는 정도이지 감정을 재분배시킬 수 있는 정도는 아니에요. 이거는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네. 감정을 내가 사람들을, 그러니까 이거죠. 개그맨이 사람들을 웃길 수 있는 거는 되는데 그렇다고 우는 사람한테 가 가지고 그 외로운 사람들을 한참 웃기는데 이 사람이 잘 웃지도 않고 보면서 '어이구 쟤 왜 저러지? 근데 나는 슬픈데.' 이러고 있는 것을 그런 사람을 웃길 수 없듯이,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왜냐하면 이게 개개인적인 그 감정의 그런 어떤 그 원인을 찾아서 그거를 풀어나가는 형태를 찾아가야 되는데 그것이 지금은 불가능하거든요. 왜 그걸 하려고 하면은 이 지금 인공지능의 그런 어떤 그 사람들을 울리고 웃기는 그 정도의 수준을 쪼끔 넘어서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어쨌든 불가능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왜? 제가 가지고 있는 그 이 교육 방법 중에 그게 들어가고 그게 인제 치매 환자를 그 대상으로 한 그런 어떤 그 제가 인제 생각하는 앱을 개발하는 그쪽으로 가는 그 내용과 맞물려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인제 저는 뭐 나중에 가서 뭐 인공지능을 하는 분들이 있으면은 뭐 충분히 그거를, 지금 뭐 저는 아직 그 치매 앱 개발하는 것도 그쪽에 그 관계된 분들과 연결이 안 됐기 때문에 아직 시작은 안 하고 인제 아이디어만 짜 놓고 있는 상태인데 뭐 그때 가면은 가능하기는 할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여러분도 인제 생각을 해 보세요. 이게 '감정을 재분배시킬 수 있을 정도가 된다.'라고 하는 거는 감정의 원인을 찾아서 분석을 해 가면서 그것을 접근 방법을 찾아가야 된다라고 하는데, 여기는요. 여기는 한 단계 위의 그 두뇌 기능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은 저는 두뇌 말씀드렸듯이 인제 저는 두뇌가 그 공부 방법을 찾아 놓게 된 이유도 인제 그거죠. 두뇌가 어떻게 정보 처리를 하는지를 저는 인제 다 체계적으로 정립을 해 놨기 때문에 이게 가능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제가 그 이 이야기를 이렇게 돌려가면서 하면서도 사람들이 "뭐 그렇게 결론 내리는 데까지 빙글빙글 돌리냐."라고 하는데 일부러 그렇게 하는 면도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다양한 것들이 어떻게 연결했는지를 보면 볼수록 두뇌가 시야가 확 넓어져요. 그러면 그럴수록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그 말 그대로 생각해내는 창조적인 생각을 할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창조적인 생각은 인공지능이 하지 못하는 부분이거든요. 자, 그 이야기를 인제 알파고 이야기와 저기 뭐죠? 의료에서 사용하는 진단을 하는 그 저희 인공지능을 이야기를 한 다음에 그다음에 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는 일단 요 위에 것만 지우고요. 요 밑에 거는 필요하기 때문에 예, 잊어먹지 않으려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해 놓고 안 그러면 자꾸 까먹으니까요. 자, 그래서 고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야기는 간단해요. 알파고가 왜 어떻게 인간을 그 저희 넓 알파고가 어떻게 인간을
이길 수 있었는가. 이게 바둑 게임을 하는 그 인공지능이었잖아요. 제가 앞서서 이야기 굉장히 간단한 원리예요. 앞서서 말씀드릴 땐 뭐라고 이야기를 했었냐면은 감정이 외롭다. 감정이라고 하는 거 외롭다가 있으면 방법을 찾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왜? 외롭지 않은 방법은 답이 나와 있어요. 어떤 거죠? 사람들하고 이야기하고 어디 가서 공연 가 가지고 저희 뭐죠? 그 가수들이 와 가지고 공연을 한다든가 내가 좋아하는 가수들이 와서 공연을 해 준다든가 뭐 아니면은 그 개그맨들이 와 가지고서는 뭐 웃겨 준다든 라든가 이런 것들처럼 답이 나와 있어요. 그럼 어떡하죠? 그 사람들에게 이걸 적용할 수 있도록 방법만 찾으면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서 쪼끔 의아해하실 거예요. 알파고 바둑? 바둑을 두는데 수라 바둑의 수는 무궁무진한데 근데 답이 나와 있는 이게 이것과 같다고 할 수가 있을까?'라고 얘기를 하시죠. 예. 같습니다. 어떻게 같으냐? 바둑이라고 하는 거를 딱 보면요. 여기에는 뭐가 있죠? 규칙이 있어요. 여기에다 놓고 여기다 놓고 뭐 그러면서 이렇게 했을 때 뭐 여기에서 요렇게 됐으면 요게 포위돼서 제가 인제 바둑 둔 지가 너무 오래돼 가지고 기억이 안 나서 인제 그런데 포위돼서 그러면 얘네들은 죽는 거고 뭐 이렇게 규칙이 정해져 있어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은 놓는 자리와 위치와 그다음에 규칙이 있다는 얘기는 수가 존재한다는 얘기예요. 존재한다. 수는 존재해요. 방법은 존재한다는 거예요. 예. 그럼 뭐가 존재하지 않죠? 찾아내지 못했다는 거예요. 발견을 아직 찾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찾지 못했다. 예. 얘가 여기들을 요렇게 놨을 때 그럼 내가 여기다 놨는데 그럼 얘가 여기다 놨을 때 그럼 나는 어떻게 하지? 이 방법을 찾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알파고가 인간을 이겼어요. 어떻게? 계산은 확률의 계산을 놓고 계속 두어 가면서 해 봤더니 '어 이게 안 됐네.' 이렇게 했더니 제가 이렇게 하네. '그래 그럼 요렇게 계산해 가지고 요렇게 해 보면 어떨까? 요렇게 하면 어떨까?' 계속해서 계산을 하면 수를 찾아내는 확률은 누가 더 빠른가? 알파고가 더 빨라요. 왜? 바둑에 대한 지식 기존에 나와 있는 지식은 사방에 다 깔려 있어요. 인간의 두뇌는 용량이 한정이 돼 있어 가지고 그 지식을 다 머릿속에 저장을 할 수가 없죠. 근데 바둑은 일단 지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빠르게 접근을 해요. 그다음 빠르게 접근을 했는데 그 지식을 가지고 다 통틀어 가지고 해 봐서 확률을 찾아 놨고 했는데 저 사람이 두는 방식이 거기서 쪼끔 벗어나요. 그럼 그걸 바탕으로 어떻게 둘지 계산을 하면 돼요. 근데 인간은 어떡하죠? 수가 머릿속에 다 없으니까 그 수를 만들어 가면서 해야 돼요. 왜? 그 수를 기억을 다 못해요. 인간의 두뇌가 용량이 안 돼서. 슈퍼컴퓨터는 하드 드라이브가 사방에 깔려 있고 거기다가 모든 것들을 다 집어넣어 놓으니까 이 데이터의 양이 엄청나지만 인간 두뇌는 그걸 다 기억 못 해요. 저 같은 경우는 어제 한 일도 기억을 못 하는데요. 네. 근데 그걸 어떻게 다 알아요? 자 그러니까 수도 기억이 안 나죠. 거기다가 방법을 찾으려면 온갖 수를 다 집어넣어서 확률을 계산을 한 다음에 그다음에 새로운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그 방법을 찾기가 어렵죠. 그럼 알파고가 더 훨씬 더 빨라요. 거기다가 사람의 두뇌는 아날로그예요. 처리 속도가 느려요. 저거는 디지털이에요. 훨씬 빨라요. 대용량의 속도도 빨라요. 그리고 디지털이 정확도가 더 높아요. 알파고는 오류가 자꾸 생겨요. 아니 알파고가 아니라 이제 아날로그는 오류가 많이 생겨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정확한 대량의 자료에다 바탕에다가 새로운 방법을 찾는 거는 얘네가 훨씬 빠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을 진단을 하는 것도 지금은 아니겠지만은 지금은 변수가 굉장히 많아요. 하지만 이것들이 쌓여가면 쌓여갈수록 진단을 정확하게 내릴 확률이 높은 게 컴퓨터예요. 그래서 가끔 제가 인제 제 신문이나 이런 거 보면서 거기에서 댓글 다는 거를 이렇게 보면은
그 실제 법에서 판사들이 판단 내리고 뭐 이렇게 하는 거 보면은 "차라리 AI 가지고 해라. 인공지능 가지고 해라." 뭐 이런 댓글 났는데 실제로 인공지능이 상황 판단이나 이런 것들은 훨씬 더 정확할 거예요, 판사들보다. 왜? 기존에 있었던 거를 놓고 그 감정이라고 하는 것 제가 말씀드렸죠. 감정이라고 하는 것 인공지능이 분석 가능하다고 했죠. 그러니까 대화 그 뭐 성폭행범들이 주로 그런다 그러더라고요. 반성문 써서 어떻게 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했다. 인공지능에다가 그 데이터 그대로 집어넣어 보세요. 어떻게 나올까? 얘 가짜 분석해 낼걸요? 그러면은 그걸 이제 판사들은 '아 얘는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했으니까 가명.' 인공지능은 말 그대로 얄짤없을걸요. "얘 가짜. 이거는 페이크야. 감정에서 실제 반성하는 거 안 보여." 딱 이렇게 나갈걸요. 네. 분석하면서 그래서 제가 소설 얘기를 했던 이유도 인제 그거죠. 여기 글 속에서 사람들이 글을 쓸 때 보면요. "반성을 합니다."라고 하면서 쭉 써 놓은 것들 내용들 잘 분석해 보면 단어 사용에 따라서 어떤 게 진짜 반성을 하는 데서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그 분석 쉬워요. 예. 제가 앞서서 뭐 얘기 요거는 인제 여러분들 이 이야기는 끝내고 제가 여담으로 지나가는 거니까 여기서 인제 그 다음 편 넘어가셔도 상관없어요. 제가 여담으로 인제 마무리 짓는 거니까요. 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예전에 그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 대통령의 연설문을 딱 보면은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하는 행동을 보면은 "쉽게 답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 예 그게 뭐냐? 요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그 일본 가 가지고 저희 대화한 것들 다 지금 비밀을 붙이고 그래 놨더니 저쪽에서는 뭐 이렇게 와 가지고 "이런 얘기했다." 그러는데 이쪽에서는 "아니다."라고 얘기하죠. 비밀에 붙인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걸 비공개로 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뭔 뜻하는지 아세요? 감출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단어의 선택이 있죠. 예전에 제가 그 얘기를 했었죠. 윤석열 대통령이 그 연설을 했는데 보니까는 뭐 "북한을 지원하겠다, 지원하겠다, 지원하겠다." 지원이라고 하는 단어가 뭐를 뜻하는지 아세요? 나는 잘났다. 우리가 좀 더 이제 잘나고 우리가 가진 게 있으니까 못난 너희들 지금 못 사는 너희들 지금 너희들 같이 좀 덜 떨어진 애들 우리가 도와줄게. 이게 지원이거든요. 그러면은 그런 얘기 듣는 사람이 기분이 어떻겠어요? 근데 그래서 그러한 단어를 어떻게 사용하고 어떤 상태에서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딱 분석을 하면 그 사람 머릿속에서 무슨 생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다 찾아낼 수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인공지능 가지고 제가 감정을 재분배한다는 그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게 가능한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원인을 쉽게 찾거든요. 그럼 인공지능이 요거 분석하는 방법만 쪼끔 제가 가진 아이디어 가지고 싹 집어넣어서 그것만 쭉 해 보면 기자들이 분석하는 것 저희 왜 저널리즘에서 분석하는 것 그 이상하게 나올걸요. 네. 아무튼 뭐 그거는 좀 조만간에 벌어지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면 요게 인제 쪼끔 더 이 차원이 높기 때문에 왜냐면 감정이 상대적인 부분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분석하는 것이 인제 확률 가지고 계산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인제 그런데 어쨌든 예 그런 형태로 가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인제 일단 답은 나왔죠? 예. 그래서 왜 인공지능이 인간을 넘어설 수 있는지 그래서 제가 인제 요 다음 편에는 이런 인공지능이 인류의 미래를 어떻게 바꿀 것인지를 한번 생각을 해 보고 그다음에 인간으로서 과연 인공지능의 노예가 돼서 살 것인지 아니면 내가 인공지능을 부려가면서 인공지능을 사용해 가면서 살 것인지 이 이야기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